네, 안녕하세요. 마주스키입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함께 관찰해 보도록 하죠. 자, 시장을 여러분 입장에서는 보셔도 뭘 봐야 되는지를 모르실 거예요. 봐도 해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저랑 같이 하시면서 좀 공부 차원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시장을 볼 때 상승 종목을 일단 체크를 하죠. 상승 종목 그리고 이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통해서 어떤 종목에 돈들이 가장 많이 쏠렸는지 매수를 했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락률을 통해서 어떤 테마가 어떤 섹터가 무너졌는지를 보고 개인 종목 하나가 뭐 크게 무너진 건 별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전체적으로 무너진 섹터가 있다면 그것도 체크를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체크할 게 있어요. 상승 종목부터 볼까요? 자, 오늘은 철강주가 힘을 꽉 주고 올라왔어요. 굉장히 이거는 시장에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철강이나 이런 게 지금 제가 봤을 때 구석구석에 있는 종목까지 싸그리 긁어서 모았거든요. 이거는 보통의 세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면 자, 여러분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뭐 장초반에 이제 철강주가 올랐어요. 그러면서 철강주 올랐네 하면은 우리가 뭘 삽니까? 뭐 문배철강 생각났으면, 그리고 뭐 사면철강도 거의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동부제철 또는 뭐 동양철강 뭐 이런 애들을 좀 볼 수 있어요. 엔하이스트 이런 친구들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얘네뿐 아니라 저기 구석에 존재하는 저기 이제 시장에서 전혀 잊혀진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까지, 부국도 아마 마찬가지예요. 부국도 그렇고 화인베스티는 좀 알만한 친구고, 대한금속도 거의 죽어가는 친구였는데 지금 심폐소생 당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다 오는 거죠. 이거는 작정을 하고 전체적인 섹터에 돈들이 들어온 겁니다. 개인은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은 이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는 현대제철까지 신고가 롱바디 양봉 불기둥을 지금 박아버렸죠. 이제 장 끝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이 저기 이제 철강 쪽 애들은 코스피를 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얘네는 우리나라 대표 산업 뭡니까? 철강이잖아요. 근데 철강이 수급이 들어와서 차트가 올라간다라는 건 철강 쪽에 전체적인 회사의 시가총액이 올라간다라는 거고, 섹터 자체에 이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시킬 만한 어떤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긍정적이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교대가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개인들의 판단이 절대 아닙니다. 개인들은 뭐 철을 사야 되는지 뭘 사야 되는지 절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오로지 이제 세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하락 종목을 보자고 하면 오늘 그 바이오주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바이오주는 사실 언제든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위치이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대한 과학에 물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그죠? 여기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저항 라인이에요. 진짜 힘든 저항 라인입니다. 거래가 이제 여기서부터 줄었죠. 여기서 많았고, 그럼 이 라인이 저항이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거래가 아예 이제 거의 사라졌죠.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거죠. 거래가 아예 사라졌고 거래가 많이 있던 곳, 여기가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매물대에 올라와서 가격을 지키고 올라가야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 사람들이 돈을 안 던지려면 이 사람들한테 뭘 줘야 될까요? 재료를 던져줘야 돼요. 희망을 줘야 돼요. 희망을. 야, 지금 뭐 재료 붙었어.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지겹지만 코로나가 지금 3차 유행이 시작이 됐어. 치료제가 없대. 백신도 소용이 없대. 라고 하면은 이제 재료가 붙겠죠. 굉장히 안 좋은 소리지만, 코로나 제발 끝났으면 좋겠어요. 안 좋은 소리지만 그러한 명분이 있으면 얘네가 홀딩을 하죠. 여기 물린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일시적인 반등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좀 물릴 수 있는 자리는 된다. 다만 지금 이 바이오가 오르면서 최근에 줬던 효과는 뭐냐면 코스닥을 버티게 만들고 있는 효과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이오 쪽들이 시가총액이 다 크거든요. 오늘 제넥신만 해도 상승 종목 중에 제넥신이 껴있더라고요. 이 친구만 해도 시가총액이 3조짜리입니다. 3조라는 큰 덩어리에 시가총액 가지고 있는 바이오가 상승이잖아요. 어쨌든 오늘. 그러면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주죠.
커다란 종목에 돈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개인의 판단이 아닌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바이오주들이 하락한 것은 저항 영역대에 도달했기 때문에 받는 그 하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갈 거냐? 그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이오는 항상 그 재료가 있어야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뭔가를 얘기를 해야 돼요. 바이오 쪽에서. 재료가 어쨌든 뭔가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비비면서 상승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바이오는 오르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게 있냐 없냐 그게 문제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바이오가 오른 거 보면 명분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저기 남미 쪽에서 인도와 남미 쪽에서 그 3차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바이러스 때문에 유럽 국가는 봉쇄를 했어요. 아예 들어오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봉쇄 조치를 가한 거죠.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선진국들은 백신을 확보했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다 안 쓰고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걸리면 난리 나긴 하는데 아무튼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이해가 아주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항을 맞았다라는 거. 그럼 상승이 추가적으로 될 수 있다고 하면 아마도 3차 변이 바이러스 그런 것 때문에 명분을 가지고 상승할 여지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할 만한데 투자를 하기에 재료가 완전 소멸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3차 이런 것들이 없거나 뭐 그러면은 좀 아닐 수도 있고 지금 어쨌든 근데 백신이 사람들한테 접종이 전체적으로 진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바이오주의 상승은 얼마 안 남은 건 맞죠. 바이오주. 이전부터 사실은 바이오주에 대해서 좀 경고를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요. 네, 경고는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이제 그 백신이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가 이제 백신을 통해서 다시 이걸 만들어내는 건 좀 어렵고 최근에 빌 게이츠 역시도 이제 백신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거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네요. 제가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거기까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제 이 메가MD나 이런 교육주 같은 경우도 좀 힘을 받았는데 이거는 왜 올랐죠? 교육주는 정치 테마 때문에 올랐어요. 정치. 그러니까 선거 공약에 따라서 지금 뭐 교육에 대한 뭐 일자리 창출 또는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뭐 지원을 하겠다. 이런 명분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상황이 계속되면은 주목을 받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윤석열 관련주가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제 정치 관련주로 입김이 붙으면 힘이 세요. 근데 이거는 윤석열 관련주 후발주자 격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일자리 창출 이런 거요. 정치 관련된 건 약간 후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빠질 때도 이렇게 빠르게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테마 특성상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테마는 앞으로 또 주목을 받긴 할 겁니다. 분명히 이제 그 대선철이 오고 가고 있고 여러 가지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가MD나 저기 일자리나 이런 뻔한 것들은 또 주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메가MD가 지금 상승은 좋잖아요. 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다음에 이제 내가 저기 일자리 관련돼서 아니 그 교육 관련돼서 오르게 되면 내가 선발로 갈 거다라는 걸 지금 도장 찍은 거예요. 눈도장 사람들한테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의미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락은 이제 어저께가 이제 약간 좋지 않은 신호였죠. 얼마 전에 그 깨끗한 나라처럼 제일 안 좋은 게 이거예요. 사실 오르려고 하다가 밀리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왜냐면 음봉 마감이 되거든요. 음봉 마감이 되면 다시 올라갈 길이 멀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돈을 좀 빼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교육주 관련해서도 우리가 앞으로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될 테마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저기 테슬라 같은 경우도 차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역시도 전기차나 수소차 이쪽으로 테마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맞고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수급이 들어왔고 1차적으로 눌린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에
여지가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주 역시도 좀 공략 대상인 것도 맞네요. 그리고 지금 오늘 철강 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철강 쪽도 당연히 봐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를 저는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앞으로 이제 코로나의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면은 이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겁니다. 그때가 코스피가 오를 수 있는 명분을 아마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바라보고 가치 투자나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